반갑습니다. 전정준입니다. 제가 한국 대학이나 기관에서 이런 이민법 세미나나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학생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여기서 만나뵙고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런 강의를 같이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대학생인지 아니면 대학원생인지 한번 대학교 다 대학교예요? 대학원은 없으세요? 대학원? 대학원. 오케이. 실은 저도 유학생이었었어요. 제가 19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왔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민법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희미한 안개와 같이 그냥 뭐 미국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왔어요. 그때는 미국 가는 사람보다는 환영 나온 사람이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하니까 그 타코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게 전화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때만 해도 문화적, 언어적, 법률적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많이 혼선을 느꼈었어요. 근데 오늘날 인터넷 때문에 정보가 이제는 또 너무 많아요. 이 정보 홍수 때문에 진짜 이게 독인지 약인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정보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 와서 힘들게 공부하고 이제 변호사가 돼서 제가 겪었던 그 고생을 다음 사람들이 좀 덜 겪게 하기 위해서 제가 1994년도에 한국 최초로 이민법을 제가 출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출간할 때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책을 내겠다니까 무슨 책이니? 그래서 미국 이민법 책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법이네요. 그거는 출판사는 법률신문사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서니까. 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희 최초 이민법 책이 법률신문사에서 나왔어요. 이게 1994년 한국 최초로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에 보면 추천인이 김창준 의원이 있죠. 그때 당시에 김창준 의원이 최초 한인 하원 의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미국 입국의 길잡이, 미국 비자, 미국 이민 그런 책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목을 이민법자를 빼고 뭐 미국 비자 길라잡이, 미국 유학 가는 법,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이제 바꿔서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정보를 제가 지금 코츄라가 하는 그 취업 안내와 맞게 이민법상 비자 문제라든지 이민 문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끝나면 아마 3가지 길을 갈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한국으로 돌아가실 분이 있을 거예요. 한국에 직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남자 경우는 군대 간다든지 그럴 거고. 두 번째, 상급학교.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원을 갈 수 있고, 지금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박사과정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 정착하시는 분들. 자, 미국 정착하시려면은 미국 이민법에 의해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아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을 나오고 이 워싱턴 DC 쪽으로 이사를 올 때 운전을 해서 왔는데
미국 중부 어느 곳에 서서 하룻밤 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골인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을까 해서 보니까 전화번호 책을 찾으니까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한가운데 그 시골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미국 어디에 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해외 진출하고 해외 취업하고 이것이 바로 저는 매국이 아니라 애국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한국 영토를 확정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50%가 해외에 산대요. 근데 우리 한국인은 아직도 10분의 1만 지금 해외에 있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이 곧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유학생이니까 F1 비자를 미 대사관에서 받고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I-94라는 걸 받았어요. I-94가 뭔지 아세요? 옛날엔 하얀 종이 딱지를 줬거든요. 요새는 그 종이 딱지를 안 줘요. 그냥 여권에다가 스탬프 찍어서 DS라고 썼을 거예요. D/S는 뭐냐면은 Duration of Status. 그 말은 뭐냐면은 학교 등록하는 한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를 입국 사증이라 그래요. 그것은 미국을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permit to enter. 비자가 없으면 미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공항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I-94라는 그 스탬프를 받은 것은 뭐냐면은 permit to stay.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이 I-94를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권에 그 스탬프가 있는데 가끔가다 공항에서 그 공항 직원들의 실수로 여러분들 I-94에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글 해가지고 I-94 이거를 쳐서 CBP에 가서 본인 이름하고 여권 이름 내면은 I-94로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프린트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공항에서 그 입력을 안 시켜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데 I-94가 발행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비자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돼서 공항에 가서 그 CBP에 가가지고 내 I-94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그때서야 업데이트 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항상 이 I-94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한국 갔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떠나면은 이 I-94가 무효가 돼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이곳으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비자가 만기됐으면 못 들어오세요. 그럼 비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다시 또 새로운 I-94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 I-94를 유지를 잘 해야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기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데, 지금 대학교 다닐 때, 나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으면은 학비도 싸지고, 미국에서 직장도 구하기 쉽고, 근데 대학 다니는 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을 졸업해야지 영주권 될 것 같아요? 한번 아무나 추측 안 해보실래요?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되지 않아요? 누구하고 결혼하면 돼요? 영주권 전시면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제가 맨 끝에 말해줄게요. 그것도 하나 가능성 있고, 저는 이제 취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결혼은 되는 거고 취업. 제가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대학교 3학년이에요. 수학과를 나왔어. 수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인데 저를 찾아왔어. 제가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길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학원 같은 데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뭐 어시스턴트로 영주권 신청을 해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수속을 해줬어요. 근데 취업 이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문직이 있고, 그 다음에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고. 전문직은 대학교 이상을 나와야 되거든. 근데 대학교 3학년이니까 전문직을 못 해요. 그러면 초이스가 숙련공이나 비숙련공인데, 그러면 숙련공이 있고 비숙련공이 있어요. 이거를 2B3라 그래요. 취업이민 3순위. 이 숙련공은 2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돼요. 혹은 트레이닝. 근데 그리고 비숙련공은 2년 미만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트레이닝 스펠링 틀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숙련공으로 수속을 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대학교 2학년을 수학과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그 2년 과정을 2년 트레이닝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2년 트레이닝으로 간주해가지고 이 숙련공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기에 인스트럭션 어시스턴트로 그 수속을 해서 보통 수속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걸려요. 어떤 때는 좀 빠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늦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3학년 다니면서 그 수속을 했는데 졸업할 때 영주권을 손에 잡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은 그 친구도 한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전공이 뭐 좀 우리하고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뭐 철학과라든지 뭐 영문과라든지 혹은 역사학과, 이렇게 아까 그 친구는 수학이니까 그 수학 교사 돕는 거로 됐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스폰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뭘 했냐면은 비숙련공. 비숙련공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친구의 그 전공 가지고는 이 트레이닝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공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비숙련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지인 아는 데가 세탁소였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세탁소에 비숙련공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리미질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재봉틀 박는 거라든지 아주 일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 세탁소 안에. 그러니까 세탁소 규모에 따라서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숙련공은 경험이 없으니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서 정착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용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고용주의 조건은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첫째는 저렇게 코출라에서 아무리 취업해도 스폰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 하려면요, 고용주 하려면은 제일 먼저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를 봐야 돼요.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가 나쁘면은 월급을 줄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고용주의 세금 보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마트를 찾았다. 그러면 마트가 아무리 커도 그 세금 보고상 순이익금이 제로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순 자산이 어떻게 되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세금 보고서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지금 막 시작해서 세금 보고한 게 별로 약하다. 그러면은 스폰서 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 다음 해는 수입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 해는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인 조건이 어떤 것인가? 본인 조건이 학력이 있는가? 아니면 경력이 있는가? 아까 같이 트레이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무경력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두 사람 이제 수속 끝났잖아요. 그럼 맨 끝에 마지막이 인터뷰예요. 영주권 인터뷰. 이민국 가서 하는데 이게 트럼프 시대 때는요. 인터뷰 때 가장 뭘 봤냐면 여러분 같이 학생 신분이었을 때는 학생 신분을 유지했는가? 학비를 조달해서 했는가? 그거를 제일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어디 몰래 불법 취업을 했는가? 어디 세금 보고를 한 데가 있는가? 아니면 어디서 월급 받은 데가 있는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미국 입국한 날로부터 영주권 인터뷰하는 그 날까지 모든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다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학생 신분을 잘 유지했는가. 앞에 모든 수속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맨 끝에 인터뷰에서 학생 비자 신분을 유지했는가, 불법 취업했는가, 그거를 그렇게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비를 어떻게 냈는가, 한국에서 송금이 됐는가, 송금 낸 와이어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학비는 누가 냈는가, 학비 낸 영수증이 있는가, 이런 것도 지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트럼프 때는 이민법을 손댈 수가 없어요. 이민법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까다롭게 해서 이민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시절 때는 인터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들 있는 사람들이 영주권 인터뷰할 때는 그런 자료를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런 걸 좀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막 책 주는 거 함부로 받으시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그거 미리미리 지금부터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